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라는 코인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이고, 사실 우리는 작년부터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는 이 코인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매수 타점도 공유해 드리면서 이미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의 개별적인 이슈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장 전체, 이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개별 종목만 살펴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지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어디서 타점을 가져갈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온도 파이낸스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됐죠. 보시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9인 이직 보고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까지 쭉 연달아 발표가 됐는데, 자, 어제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수가 저번 달과는 상반된 수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자, 저번 달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이게 시장으로 하여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나 견고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탄탄하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굳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던 건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보다 낮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음번에 있을 미 연준에서의 금리 결정 때는 또 한 번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지배적으로 시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건데, 자, 여기에 추가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총리와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다음 주에 상호 관세, 상호 무역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라는 건 다른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이 특정국도 동일하게 상호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단은 보류됐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추가 관세를 결정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들과도 이 관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 개도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될 때 미국과 같은 선진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개도국을 대상으로도 적용을 할 거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그러니까 관세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특정 국가애들만 적용을 할 건지, 이걸 또 관세로만 판단할 건지, 무역 수지들도 반영할 건지,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최근 나오고 있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코인 시장의 호재 소식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미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였고요. 취임 당일날 무려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중에 이게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장 전체가 이때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거였습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죠. 첫 번째로 나왔던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은 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암호화폐 전반적인 규제를 검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게 그 전 단계를 시행했다 볼 수 있겠고, 단계별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현재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서요, 16개, 그러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검토 혹은 시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타가 지금 미국에서 최초로 준비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주로, 유력한 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타주에서 의회 발의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요, 주 정부 재무부는 특정 공적 펀드 자금의 최대 5%를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최근 12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는 줄줄이 소세지처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긍정적인 측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 연준에서 지금 역레포 자금이 그 잔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900억 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건데, 자, 이 역레포, 리버스 레포라는 건 이 금융기관이 남는 돈을 연준에다가 맡기고 하루짜리 단기 국채 등을 담보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역대급으로 감소했다라는 건, 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치로 감소했다라는 건 금융기관이 지금 연준에 돈을 덜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이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곳에 투자한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건 곧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게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정말 유동적으로 어떤 변수가 또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온도 파이낸스의 개별 이슈들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우선 가장 최근 전해진 소식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은 온도 서밋에 참가를 했고요. 여기서 이 디지털 자산은 미 경제의 미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 서밋의 첫날, 이 트럼프 주니어가 참가한 이날, 이 트럼프 주니어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는 이 하루에만 무려 47만 달러 규모의 온도 파이낸스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자, 이건 이전에 트럼프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해서 12월 달에 대규모 매입한 이후에 또 한 번 이런 추가 매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당연히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이 체인링크가 되겠고, 지금 세 번째 위치에 온도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이때부터도 트럼프 코인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정보방에서 이런 정보 전달해 드렸고 타점도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최근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는데, 바로 온도 파이낸스에서 자체 블록체인인 온도 체인도 공개하면서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걸 알렸습니다. 그런데 온도 파이낸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온도 파이낸스가 블랙록과 강력하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자, 블랙록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일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시장이 급등을 했고 결국에는 승인을 만들어냈죠. 이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최근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RWA 테마, 리얼월드 에셋,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하고요.
이 RWA 테마의 대표적인 코인이 온도 파이낸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블랙록은 이 비들이라는 토크나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초기 7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블랙록 내 디지털 자산 부서의 수장인 로버트 미치닉은 현재 블랙록은 3개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첫 번째가 암호화폐,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가 바로 토큰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토큰화에서 온도 파이낸스와의 연결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 블랙록의 CEO인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도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작년 1월 달이니까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이었죠. 이더리움까지는 아직 승인을 받기 전이었는데 사실 이 전부터도 레리 핑크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 이런 ETF들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고 결국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거다. 계속해서 RWA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강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블랙록은 RWA 관련 펀드를 출시한 바가 있고요. 당시 여기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그래서 급등을 보여줬었죠. 이제는 토큰화 펀드도 출시를 했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겁니다. 이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 RWA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방 한 칸을 구매한다라고 쳤을 때 이게 상당히 어렵겠죠. 뭐 서류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보지도 않고 또 외국에 이런 방을 구매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이걸 전부 토큰화해서 우리가 방 하나도 아닌 이 한 평만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블랙록이 말하는 금융시장의 기술혁명 2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표 주자가 바로 온도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고점을 찍고 다소 하방하며 받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텐데요. 자, 강세장의 전형적인 이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이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의 베어 트랩이죠. 자, 베어라는 건 곰을 뜻하고요. 곰은 투자 시장에서 이 곰이 핥히는 형상을 따서 하락을 의미합니다. 트랩은 함정이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하락 함정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견뎌내고 나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상승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2017년,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상승장에서도 절대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고요.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또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이런 베어 트랩, 급락이 나왔을 때 패닉 셀을 하게 되면 결국에 차트는 상승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모두 같은 차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고점을 찍고 나면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승과 조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코인시장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꼭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또 제가 직접 구체적인 타점도 드리면서 도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보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